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당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눈발 속에 오늘 검찰 출석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포털 아이디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마지막 접속을 했다. 해경군 김 씨와 똑같은 포털 아이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분명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음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거를 탈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라고 기자들에게 반문했죠. 그렇지만 문제의 그날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었고 탈퇴했다. 아이디는 공교롭게도 같았다. 지금 뭐 KHK63000인가? 뭐 아무튼 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많이 알고 있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왜곡된 언론 플레이이자 이관계다. 나와 문 대통령 또는 나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 뭔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이버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와 시간과 함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보도도 또 잇따랐지 않습니까?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허위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적시를 했는데 이거에 관한 거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시민들에게는. 여지껏 지금 계속 궁지로 좀 몰려가고 수세, 운신의 폭이 좁아져 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게,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조목조목 밝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검찰과 법원 과정에서 이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오늘 했던 얘기도 많고요. 뭐 그 이전에 몇 마디 했던 것도 있고 혹시 뭐 좀 오늘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주자로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과연 낙마를 하느냐, 특유의 돌파력으로 그거를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수십 년 만에 첫눈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걸 맞으면서 하면서 아마 본인은 과연 이 눈이 과연 이러한 위기 극복의 눈이 될지 진짜 위기에 빠지는 그런 눈이 될지 아마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아마 속으로 들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원래 조사하는 핵심은 얼마 전에 나온 지금 가장 이 지사를 지금 공경에 빠뜨린 가장 핵심은 해경군 김 씨 계정 소유주 논란인데 오늘은 사실은 그게 주요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냐 하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게 가장 주요한 오늘 수사 대상이고 그거에다가 검사 사칭 그다음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그거를 좀 과대 포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거든요. 요거에다가 비록 기소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조폭 연루설과 그다음에 일베 가입 문제는 이건 살짝 뭐 거론될 텐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부인 이제 김혜경 씨의 과연 해경군 김 씨 계정의 소유주냐 하는 그 논란과 함께 다루면서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거를 지금 현재 선거 관련해서 기소하는 시점이 12월 13일까지인가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가 앞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 기로가 되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들은 이해찬 대표의 입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며칠이었고요. 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묻지 말아달라는 뉘앙스가 좀 풍겨지긴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건은 다르죠, 본인이 확실히. 네, 그건 결이 확실히 다르죠. 본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시인을 했고 사과 글도 올렸고 물론 나중에 가서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 대한 시인,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걸 진 것이고 지금 현재 뭐 헌법상의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가장 이 건에 관한 가장 속 시원한 것은 지금 김 부장이 앞에서 얘기한 오늘 주로 조사하게 될 3건 외에 트위터 본사에서 한국의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그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본인의 인적사항은 뭐뭐라고 적어서 가입한 사람이 있다. 2013년 몇 월 이걸 확인해주면 뭐 한 번에 풀리겠죠. 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해줄 것이니까 지금 정황을 가지고 자꾸 찾아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네티즌 수사대보다 못하다라고 이재명 지사는 검찰과 경찰을 좀 비난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신뢰도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물음표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이해찬 당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에서 언제까지나 디펜스를 해줄 수 있을지 저는 기소를 하고 공소장이 공개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악스러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설마 혹시 그런 말을 정말 했을까? 그게 꼭 이 지사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이 지사 측근의 SNS 팀이건 누구든 간에 통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채 나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용인키 힘든 어떤 선까지 이미 가버린 것 아니냐라는 데서 오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지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단언하고 확실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수직 상승의 원동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름 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당이나 이해찬 대표도 어제와 같은 것은 아마 기자회견 모처럼 한 발언에 넘어가기 위한 정치 고단수 같은 얘기로 해석합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관계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니까 이제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보수 야당으로서 일종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거냐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하태경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어저께 말을 한 거를 갖고 현재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와 공소와 재판 과정을 보고 얘기할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당장 징계를 하는 걸 하지 않고 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편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한배 의식이 강한 것 같다. 같이 이제 동주 한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경찰을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거든요. 결국에는 경찰이 뭔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현 정권을 뜻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꼭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현 정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경찰과 현 정권을 일치를 시키고 있는 시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다 보면 결국에는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청와대의 이 권력과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간에 일종의 관계가 순탄치 않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제 일종의 일부 언론에서 이제라든가 정가에서 이제 나왔던 흘러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세력들이 이해찬 대표를 좀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경기도 부지사로 예. 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두 사람이 좀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데 그건 좀 규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를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해석을 야당에서는 좀 서로 이제 좀 일종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초쯤 짧게 아, 한마디만 30초 하셔도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 반기 운운했는데요. 예. 일단 저는 그 맥락 없는 말 같습니다. 뭐 반기라고 해석하는 건 그의 자유라 하더라도 예. 해석할 건덕지 방송에서 쓰기에는 좀 저급한 말입니다만 예. 시청자 양해를 구하고요. 최소한의 근거나 팩트조차 없이 뭐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 이건 결코 맥락이 없고요. 아마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특히 더 매사에 자당이건 남의당이건 전국 전반이건 대청와대건 좀. 예, 공격적이고 뭔가 한마디를 꼭 해야 한다는 발언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떨 때는 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비중한 옛날에 무슨 개파 보스쯤 되고 자기 한마디가 정치 지형도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아이콘처럼요. 네, 희망차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는지 모르나 저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예. 여당 내에 뭐 이해찬 대표와 이렇게 몇 가지 짚으면서 얘기하는 태도나 품새가 예.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심히 바로 내다 보이는 그래서 고단수는 아니다. 좀 전에 표현하신 이관계를 쓰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관계를 지금 안팎에서 알겠습니다. 이 진보 진영의 대권 주자로 항상 거론되시는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어찌 됐건 박원순 죽이기에 여당도 지금 어느 정도 동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내부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여당이나 권력 측에서 예. 박원순 시장을 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정치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로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아까 했지만 그런 표현 뭐 죽이기 이런 표현이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표현은 앞으로 좀 조금 언론들도 지양해야 된다. 좀 지양하고 때리기라고 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국정조사가 이제 일종의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전체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기업 서울에 있는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게 고용 세습 등 이런 게 거론되고 있으니까 결국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종의 증인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연관성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가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야당이 근데 박원순 시장이 야당에서 사실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조사를 많이 주장을 해왔고 주도해왔는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마침 박원순 시장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 공격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예.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이제 궁금증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야권에서 공격을 하겠지만 본인에게 꼭 위기만은 아니다. 좀 공격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좀 여기 이 위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섭섭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섭섭함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건 박원순 시장 때리기로 정정을 해서요. 때리기다라는 걸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이기나 폭탄 이런 말은 좀 안 쓰긴 안 써야 돼요, 사실. 때리기 정도는 그래도 예전에 김 부장이나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제목 항상 그렇게 뽑는 거 보고 그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죽이기건 때리기건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하고 내가 누차에 밝혔듯이 일단 감사원 감사를 봐서 중립적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석연치 않거든 가자. 저는 박 시장 말이 박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객관성도 획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회 관계가 거의 허송세월하다가 예산안 데드라인은 자꾸 다가오고
청와대에서 아마 국회 쪽에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건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건 모종의 시그널이 가지 않았을까. 좀 더 확실하게 서둘러 달라. 그리고 네. 꼼꼼히 챙겨 달라. 항상 예산안이 정치적 흥정의 부산물로 막판에 남겨놓고 뭐 차수를 바꾸니 어쩐. 요즘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짓 함부로 못 합니다만 쳐다도 안 보고 땅땅땅 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정치개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관행인데 마지막에 새누리당이 죄송합니다. 한국당이요? 자, 한국당이 예. 작전을 바꿨죠. 그 국정조사만 받으면 국회에 해주겠다. 틀어주고 있던 다 풀어주겠다 예. 하니까 자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또 2, 3일 허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정말 애가 타다 못해 그랬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죽이기건 때리기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예. 국회 운영이라는 점과 새해 예산안 그리고 교착 상태의 전국을 완전히 묶여있는 전국을 풀기 위해서 박 시장 건을 일종의 뭐 희생양이란 말이 좀 과하긴 과한데 우리 팻감을 할 때 예. 서로 비슷해야 패를 받지 안 받으면 택도 없으면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공교롭게 그 급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박 시장의 개인적 서운함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요즘 뭐 바쁩니다. 요즘 전국을 돌면서 뭐 이게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뭐 비난 아닌 비난도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침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해서 예.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가장 대선 주자 중에 주요 경쟁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실상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가 낙마냐 회생이냐 취했습니다. 지금. 낙마냐 회생이냐 하는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 주자도 몇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 그중에 그 유력 주자 중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 예. 거기에 굉장히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지방 순회를 22일부터 24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오늘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참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데 대전에 이어서 부산, 그다음 경남인데 경남에서도 본인의 고향이었던 창녕. 예. 사실은 이 부산 경남 이 여권의 대선 주자가 사실 당내 경선 같은 데서 보면 호남권과 부산 경남에서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부산 경남은 인구도 많은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예. 이렇게도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하다가 또 해외 순방으로 이제 곧 베이징을 갑니다. 예. 9월에 유럽 한 열흘 갔다 온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기 대권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병에 걸려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원래 스타일대로 예. 원래 이 시장의 부산에 경남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협력 방안 서울시와 경남에 이러한 거를 그런 것도 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또 박원순 시장이 원래 옛날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본인 예.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취재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그렇게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게 꼭 그렇게 대권 행보로만은 볼 수 없지 않은가 저는 꼼꼼히 써서 움직인다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니 두 가지 생각이 대권 행보라는 걸 전혀 의식은 안 하겠지만 예. 이거 내가 지금 대권 행보대로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지금 이제 대권 경쟁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시간이. 현재 한 3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경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권을 지금 당장 뭐 의식한 그거의 주요 목적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님 큰 생각은? 틀에서는 예.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 대권과 무리 연결짓는 건 좀 대단히 무리하다는 건 100% 동의하고요. 예. 뭐 기사거리 없나? 뭐 의미 부여할 것 좀 없나? 주말인데 뭐 좀 찾아봐. 그럼 이렇게 막 팩트 추려서 이렇게 뭐 충분히 고충은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단 하나 노동계 집회 참석하는 것과 대노동계와 박원순의 관계는 예. 현 정부와 분명히 철학을 달리하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것을 가지고 대권 행보로 읽어내는 건 너무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이 다 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비약이긴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에서 자신의 차별성 또는 자신의 철학, 자기만의 칼라를 분명히 해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노동계와 청와대 경로사위 측에서 지금 별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빠지기도 했고 그 점은 하나 좀 특기를 해보고 싶고요. 대권은 너무 이른 얘기 같고 그리고 자기가 삼선 시장 될 때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확약해놓은 바가 있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확약해 왔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강고한 지지층 빼고는 상당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문과 열혈 지지자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좀 결이 다른 게 느껴지듯이 박 시장도 당연히 그걸 생각할 것 같대요. 그리고 먼저 대선 무대로 커튼을 걷어 젖히고 첫 발자국을 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면 한 15분 정도면 가는데요. 첫눈 올 때 청와대에서 과연 첫눈을 반겼을까 싶기도 하고요.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홍준표 대표가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 대표가 돌아온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이 첫눈 이런 걸 좀 주제로 잡았다라는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 할 때 첫눈과 연관성을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번에 첫눈은 실제로 첫눈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탁현민 이제 의전 비서관, 의전 이제 행정관이죠. 이제 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이 이제 그만두겠다 그럴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은 놓아주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첫눈이 오면 그러니까 요즘에 첫눈이 왔으니까 얼마 전에 근데 한국당에서는 여기 서울 첫눈이 아니라 산에 설악산에 첫눈이 왔을 때 지금 탁현민 나갈 때 된 거 아니냐 주장을 했는데 진짜 서울에도 왔으니까 오늘 이제 그거를 또 바로 그거를 또 발빠르게 요즘에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첫눈이 왔으니까 청와대의 조치를 보겠다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주제를 잘 잡으시는 좀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탁현민 이제 행정관 의전 비서 이제 행정관이 과연 그만두느냐라고 보겠다고 나온 건데 약속대로 하느냐 보겠다 나온 건데 그런 측면을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을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 일부 언론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에 다시 진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침 어저께 의전 비서관이 음주 운전으로 직권 면직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제 음주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있는 행정관이 탁현민 행정관이기 때문에 공교롭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거를 이제 후임으로 이제 대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첫눈이 와서 놓아주질 않고 오히려 첫눈이 와서 승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놓아줘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느냐 오히려 승진하냐는 또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정치에 좀 여유를 갖자 그러면서 내심 나름으로는 문학적 표현이랄까?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으로 좀 멋있게 한마디 했는데 이게 두고 말이 말을 낳고 눈이 눈을 낳고 그러더니 또 여기에 입담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홍준표 전 대표까지 귀국해서 일단 자기 스피커가 없으니까 뭐 홍카콜라니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 유튜브에 가봤자 개점 성시하고 있는 데가 하도 많으니 그리고 역시 홍 대표는 막 질러서 가는 이런 거 바로 덤벼들었는데 또 공교롭게 정말 어제 또 정말 공교롭 의전 비서관이 그래서 이런 말조차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첫눈이 뭐 진짜 첫눈이 아니겠죠. 남북 정상회담 뭐 올 말일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좀 하고 그만두자라는 뜻으로 임 실장은 처음에 말했을 거예요. 원래는 9월 겨울을 넘기지 않고 가을에 제3차 남북 정상을 하기로 얘기가 오갔으니까 그런데 북미 수교 협상이 좀 터덕거리면서 조금씩 수연되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와버렸어요. 눈은. 그렇다고 자기 말을 거둬들일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한 눈은 이거 아닌데 참
이건 그냥 역시 여유와 농담으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홍 대표가 전당대회에 당연히 도전을 하겠죠. 지금 온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굳힌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굳혔다고 보지는 않고 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이번에 당권을 잡아서 다음 총선 2020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불과 지금 1년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나와서 다음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도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예. 결국에는 당의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이 되면은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차기의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말라는 또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막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의 지난 지방선거도 패배했으니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처음에 안 할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 친박과 범친박 세력들이 또 결집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아닌 나머지 비박이나 복당파에서 누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범친박하고 경쟁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전술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현재 원내대표도 뭐 꿈이 있으실 텐데 홍준표 대표가 돌아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촛불 직후로 보자면 그리고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결과로 보자면 한국당은 정치적으로는 괴멸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힘의 진공 상태죠. 안에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비대위를 만들어냈는데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차도 살인, 나무 칼을 빌어서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새로 10고 철영과 3고 해서 오신 분하고 뭐 좀 해프닝 치고는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서 명분도 실리도 계도 구력도 다 놓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강조해왔지만 비대위라는 것은 길어야 한 4, 5개월? 6개월 넘어가면 그건 비상대책 체제가 아니고 상시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를 내칠 때의 명분도 전당대회를 그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적 청산이 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입맛 눈맞춤이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설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강특위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을 했지만 과연 뭘 해낼지도 불분명하고 지금 점수 다 매겨놨다는 것도 또 시비가 제기될 바에 자기가 마지막 칼을 쓰겠다는 건데 저는 거기서 일단 크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명분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특히 전원책 조강특위를 영입하고 운영하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제왕적 총재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언사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일부 발빠른 보도에서는 김병준의 정치적 사심설 또는 야욕설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데드라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다. 그래서 대폭의 인사 물갈이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친박의 골수와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 쪽과의 뭔가 끈을 대려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잘라낼 것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각계 돌파를 하든 또는 시대 정신을 빌어서든 깔고 뭉개고 넘어갈 각오까지 서 있는 것 같고요. 홍문종 의원이 요즘 방송 출연도 잦고요. 라디오에도 많이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친박이라고 하는 것보다 잔류파라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지금 홍문종 의원이 요즘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이유, 비대위원장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홍문종 의원이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물갈이를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또 조강특위를 걸러낸 뒤에도 또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뭐 해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소위 친박과 범친박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친박계 인사로서 뭐 그런 말을 정치인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별로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다른 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예. 있는 이런 상황이 그런 것도 겹쳐 있기 때문에 당원권도 정지돼 또 있는 과거에 당원권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정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전에 이제 서청원, 최경환 예. 의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친박계를 대표해서 사실상 물러나 있는 셈인데 예. 홍문종 의원도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책임선상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홍문종 의원이 나서는 거는 소위 친박과 범친박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은 있어요. 홍문종 의원을 떠나서 예. 친박하고 친박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 가지 않고 남은 중립 계열의 이렇게 잔류한 인사들이 있거든요. 예. 소위 그러다 보니까 그 친박은 아니고 범친박도 아닙니다만은 중립 인사들 중에 당에 한국당에 잔류해가지고 한국당이 바른미래당보다 그 당시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보다 좀 상당히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예. 등이 그중에 한 사람이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을 포함한 범친박과 예. 이 소위 이런 중립 성향의 잔류파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지금 복당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세력이 그 연대를 하다 보니까 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 계열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박이라든가 복당파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비대위 체제에서 일단 12월 11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끝난 뒤에 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인데 지금 현재 범친박과 이 잔류파들의 이런 이 힘이 과거보다 약간 오히려 더 세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지금 친박들이 의식하고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이 굉장히 의식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네. 하나 여쭈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 3달 뒤 정도요. 정치적 괴멸 상태에 빠진 지 지금 약 넉 달 반, 5달을 예. 지나왔죠. 지방선거로부터. 그 5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 당장 빈사 상태, 괴멸 상태인데 당장 뭐 원기소 몇 병 주고 물 주고 영양제 넣으면은 불뚝불뚝 커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무언지 명확히 인식하고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 아직도 관통하고 있는 촛불 정신에 정말 보수임을 자임한다면 예. 보수로서 어떻게 그 시대 정신에 대응하겠다는 최소한의 아웃라인이라도 보여주고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5개월이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예. 만일 뭐 아까 홍문종 얘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만일 1그룹이 떨어져서 나간다면 예. 정치적 고립과 자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